왜 하필 장안별일까? 지금 광고업계가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얼굴을 찾는 시대에서 실제로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얼굴을 찾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장안별이라는 이름이 심상치 않게 거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덤, 신뢰도, 성장 속도, 확장성, 희소성까지 하나씩 뜯어보면 왜 브랜드가 장안별 같은 성장형 아티스트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 광고 시장의 공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스타, 방송에 자주 나오는 얼굴, 이름만 들어도 즉시 떠오르는 인물이 가장 좋은 광고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인지도를 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광고 시장은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기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나 유명한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소비자의 행동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팬덤의 크기보다 행동력입니다. 100만 명이 이름을 알고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스타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방송을 찾아보고 콘텐츠를 공유하고 공연과 관련 상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팬층을 가진 스타가 있다면 브랜드의 선택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 노출 숫자만이 아닙니다. 광고 이후 검색량이 움직이는지, 댓글이 늘어나는지, 영상이 다시 공유되는지, 소비자가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장안별의 가능성이 흥미롭게 읽힙니다. 팬들이 단순히 음악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대와 방송을 찾아보고 관련 콘텐츠에 반응하고 새로운 활동이 공개될 때마다 빠르게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고주는 그 팬덤을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소비행동 집단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조금 작더라도 반응이 빠르고 결속력이 강하다면 광고 효율 면에서는 오히려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뢰감과 스타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에서 가장 강력한 얼굴은 반드시 가장 화려한 얼굴만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몇 초 안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얼굴, 그리고 동시에 브랜드의 특별함을 더해줄 수 있는 얼굴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품, 생활용품, 여행, 금융, 자동차, 건강관리처럼 구매 과정에서 신뢰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스타보다 친근하면서도 충분한 존재감을 가진 모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장안별은 이 두 요소를 동시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분명한 스타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대중과의 거리감이 지나치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젊은 층에게는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정서를 줄 수 있다면 한 세대에만 갇히지 않는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현재 가치보다 상승 속도입니다. 광고주는 항상 이미 가장 비싼 스타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100의 가치였던 모델이 몇 달 뒤 150, 200의 주목도를 갖게 된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큰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형 아티스트는 때때로 완성형 스타보다 더 흥미로운 카드가 됩니다. 이미 최고점에 가까운 스타는 안정적이지만 계약 비용 역시 높고 추가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중 인지도가 계속 커지고 있고 팬덤까지 확장되는 인물이라면 광고주는 그 성장 과정 자체를 브랜드와 연결시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장안별을 바라볼 때도 바로 이 미래 가치라는 요소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의 광고가 수십 개의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TV 광고 한 편이 공개되면 사실상 캠페인의 중심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광고가 시작점입니다. 유튜브 영상이 만들어지고 짧은 클립이 SNS에 퍼지고 팬들이 장면을 캡처하고 방송 출연과 공연 장면이 다시 연결됩니다. 한 명의 모델이 단순히 광고에 출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미디어 채널처럼 기능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가수는 이 구조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노래, 방송 무대, 행사, 팬미팅, 공연, 인터뷰처럼 대중과 반복적으로 만나는 접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배우의 광고는 작품 활동이 없는 시기에는 노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가수는 음악 활동 자체가 지속적인 콘텐츠가 됩니다. 만약 장한별의 방송 출연과 공연, 팬덤 활동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하나의 브랜드 계약도 단순한 30초 광고를 넘어 훨씬 긴 생명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반복 가능한 효과입니다. 광고주는 단 한 번 크게 화제가 되는 모델보다 여러 차례 캠페인에서 꾸준히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화제성은 강력하지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팬덤 충성도가 높고 이미지가 안정적이며 특정 세대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스타는 장기 계약에도 유리합니다. 트로트 팬덤이 주목받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 한 곡을 소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수를 오랜 기간 응원하는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충성도가 방송 시청, 공연 참여, 콘텐츠 공유, 그리고 소비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구조가 됩니다. 브랜드가 원하는 것은 한 번의 클릭이 아니라 반복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한별에게 더 중요한 여섯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희소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고를 많이 찍는다고 해서 광고 가치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제품에 동시에 등장하면 소비자는 그 스타를 특정 브랜드와 연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 내일은 가전, 다음에는 금융과 자동차까지 연이어 등장한다면 얼굴 자체는 익숙해지지만 브랜드의 기억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광고의 숫자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미지와 잘 맞는 브랜드를 선별하는 전략이 더 강한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개의 평범한 계약보다 3개의 강력한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장한별이 앞으로 이런 희소성을 유지한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아무 광고에나 등장하지 않는 모델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얻게 됩니다. 이 6가지 요소를 하나로 묶으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행동하는 팬덤, 대중적 신뢰감, 상승하는 시장 가치, 다양한 콘텐츠 확장성, 반복 가능한 반응, 그리고 광고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희소성. 이 조건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경우 한 명의 가수는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브랜드의 강력한 파트너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개되지 않은 광고 계약이나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사실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한별 개인의 계약 건수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성장형 스타를 바라보기 시작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명세 하나로 설명할 수 있었던 광고 가치가 이제는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팬덤 데이터, 검색 반응, 소비자 신뢰, 콘텐츠 확장성까지 모두 함께 계산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 때문에 장한별의 다음 행보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송 출연이나 브랜드 협업이 공개될 때 단순히 광고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장한별을 선택했는지, 어떤 연령층을 겨냥했는지, 단발성 모델인지, 장기 협업인지에 따라 시장이 그를 어떤 이미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 역시 어쩌면 광고가 없는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갑자기 많아지는 순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광고료를 선택할 것인지, 몇 년 뒤까지 이어질 브랜드 이미지를 선택할 것인지, 이 결정 하나하나가 장한별의 시장 가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광고업계가 스타를 바라보는 질문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아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명세보다 행동력, 순간적인 화제보다 신뢰, 한 번의 폭발적인 반응보다 반복 가능한 성과가 더 강력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장한별인가? 라는 질문의 답도 단순히 인기 때문이라고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장한별에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금의 위치보다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팬덤이 더 단단해지고 대중인지도가 계속 넓어지고 광고 선택까지 전략적으로 이어진다면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큰 스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브랜드들이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의 장안별일까요? 아니면 1년 뒤 훨씬 더 커져 있을 장안별의 모습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가장 많은 광고를 잡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다음 가치를 알아봤느냐. 앞으로 장안별의 광고와 브랜드 협업 하나하나가 그 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